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그 사람의 속마음,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의 속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1번 분들이 어떤 연애적인 기류를 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지금 1번 분들의 연애 에너지 3 오브 소드가 뜨거든요. 지금 1번 분들은 마치 겨울 끝자락의 얼음판 같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표면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만 그 밑에는 아직 녹지 않은 차가운 겹들이 남아있는 거죠. 겉모습과 속마음, 겉으로 보이는 1번 분들은 SNS에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SNS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자주는 아니지만 근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올리면서 사람들 만나서 어떤 웃고 떠들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나 괜찮아 하는 분위기예요. 새로운 만남에도 오픈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제적인 1번 분들의 모습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보여요. 이전 연애의 특정 장면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 같고요. 좋아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습관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와 같은 자존감에 흔들리는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썸 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에너지 자체는 관망에서 전환점의 시점에 있지 않을까. 영화에서 주인공이 문 앞에 서 있는데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어떤 장면과도 같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면 반갑긴 한데 얼마나 받아줘야 할지 계산하게 된다든지 연락 올 때마다 이 사람이 진심일까 확인하는 모드를 킨다든지 설레는 것과 두려운 게 어떤 5대5의 비율로 공존한다고 해야 할까요? 혼자 있을 때 상대의 생각을 하다가도 에이 그냥 혼자가 편하지 하고 마음을 접는 것을 반복하시고 있지 않을까. 전환점이 다가온다라는 건 최근에 썸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며칠 사이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슬쩍 늘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작은 행동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든지 만약에 이 사람이랑 진짜 시작하면 어떨까와 같은 상상이 가끔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환점이 다가오는 신호인데요. 상대가 보는 1번 분들만의 인상은 신비로운데 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1번 분들은 직관력이 있고 센스가 있어요. 대화할 때 뭔가 깊이가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마음을 내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궁금하다고 합니다. 밝게 웃다가도 순간 진지해지는 갭이 있어서 끌린다고 하네요. 동시에 어떤 느껴지는 부담감이 이 사람 마음 먹기 어렵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될지 말지 어떤 망설임이 보여집니다. 가끔 1번 분들이 벽을 쌓는 게 느껴져서 조심스럽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이게 뭔가 결론적으로 상대방 분들은 1번 분들한테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략을 짜는 중이다. 상대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의 핵심은요. 본격적인 시작 직전에 설레이는 에너지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뭔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상대방도 1번 분들도 서로 뭔가 의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져서 한두 번의 어떤 계기만 있으면 급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먼저 이럴 땐 재정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내면의 감정, 이것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겠다.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 컴패션, 이 연민카드가 주는 메시지. 이 카드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비난하지 말자. 왜 나는 또 이렇게 조심스러워지지? 하고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마음을 열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빨리 답을 내려고 뭔가 답을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되 1번 분들만의 속도에 맞춰서 받아주는 거. 설레는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느끼는 거.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번 분들 카드 전체적으로 봄이 오기 직전입니다. 얼음 녹는 소리가 들리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헷갈리게 한다면 나이트 오브 안즈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불은 잘 붙는데 오래 피울 장작은 아직 고르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는 말도 잘 걸고 텐션도 있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인데 속마음은 사실 좋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마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은 엄청 호감을 잘 표시하다가도 갑자기 한 발 물러나기도 하고 진지한 얘기가 나오면 살짝 회피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이건 1번 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끌리긴 진짜 끌린대요. 근데 본인이 이 감정을 책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합니다. 이분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전차 카드에서도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아주 명확해지죠. 이 사람이 망설이는 이유는 1번 분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타이밍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1번 분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이 관계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루트, 감정의 흐름, 이미지 이런 거를 흐트러지는 게 싫대요. 그래서 연애를 좋아지면 책임도 생기는데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막상 나한테 대입해 보니까 좀 부담스럽네 라는 속마음도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감정보다 현실적인 통제가 더 우선인 타입인 거죠.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 연애로 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겠죠? 속마음을 보는 거니까. 3 오브 컵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이 카드가 말해주는 연애는 무거운 연애는 아닐 겁니다. 집착이 많은 연애도 아닐 거예요. 웃고 편하고 친구 같은 연애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만약에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 분위기 좋아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근데 우리 뭐야 하면 좀 애매해지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이성의 존재도 살짝 보여지고요. 이대로도 괜찮지 뭐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위기를 한 단계 바꿔주지 않으면 썸에서 멈춰질 어떤 가능성,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기간을 보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살펴본다면 6 오브 컵까지 나왔다. 여기서 딱 다시 가까워지긴 한데요. 보여지는 말들은 다시 가까워지긴 한다. 연락이 다시 잦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예전 얘기 많이 나오고 편안함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도 느낄 겁니다. 이 사람 여전하다. 편하긴 하다. 근데 이 카드 자체의 함정은 익숙함에만 머물면 앞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편한 건 좋긴 한데 편하기만 하면 안 되죠. 연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템퍼런스 카드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수메로케 에레스 너 자신을 받아들여라 라는 오라클 카드까지. 그러니까 이 카드가 오늘 리딩의 정답지와 같은 것 같아요. 1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밀당도 아니고 맞춰주기도 아니고 시험도 아닙니다. 감정은 솔직하고 태도는 안정적으로 기준은 흐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 이런 관계를 원해. 이 정도는 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걸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파란색 컬러죠. 신뢰와 안정과 성숙한 매력을 보여주는 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상대방 분들이 더 진지해지거나 아니면 1번 분들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좀 편해지거나 마음이 편해지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1번 분들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릴 거예요. 지금 1번 분들의 연애가 다시 열리기 직전인 것 같고 그 상대방이 있다면 끌리지만 아직 책임질 용기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키는 그분들을 흔드는 밀당의 기술이 아니라 1번 분들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아닐까.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 1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뜨거운 열정도, 차가운 냉정도 아닌 딱 그 사이의 온도라는 거예요. 뭐랄까? 이 오라클 카드가 아수메로케 아레스, 너 자신을 받아들여라는 이 메시지가 나는 빨리 답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구나.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빨리 답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 다음에 어떤 그 선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진짜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템퍼런스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지금의 일반 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들을 보면 감정의 어떤 과열된 모드들이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24시간 내내 분석을 하고 있다거나, 연락이 안 오면 뭐지? 관심이 없나? 불안감이 폭발한다든지, 에이 그냥 나 혼자가 편하지 하면서 다시 방어벽을 쌓는다든지, 상대가 다가오는데도 일부러 무심한 척하고 관심이 없는 척한다든지,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면서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템퍼런스 카드잖아요. 이 카드가 제안하는 균형 잡힌 태도라는 게 적당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연락이 오면 굉장히 반갑게 답장을 하실 때 24시간 폰을 붙들고 기다리지는 않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면 가능하면 만나주시되 1번 분들만의 스케줄을 다 비워서 만나거나 하진 않기.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 마음을 느끼되 미래의 계획을 먼저 앞장서서 세우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대를 몰아세우는 행동들, 이런 거는 좋지 않다. 몰아세우는 게 뭔데요? 라고 하신다면 언어적인 압박감들 있죠. 우리 지금 뭐야? 너 나한테 관심 있어 없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압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적인 압박도 있는데요. 하루에 여러 번 먼저 연락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답장 안 오면 뭐 해? 뭐 하고 있어? 라고 재차 물어보는 것도 포함이에요. 만남을 자꾸 먼저 제안을 하는 행동도 그리 좋진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상대방도 1번 분들을 관망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압박을 하신다면 와, 이 사람 부담스러운데? 하고 후퇴할 수 있어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데 왜 이렇게 뭔가 빨리 뭔가를 해주길 바라지? 라는 혼란감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속도 차이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건 1번 분들, 내면의 안정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중심을 잡아주세요. 내면의 안정이 잡힌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를 타지만 휩쓸리질 않거든요. 관계의 결과보다 가정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죠. 타인의 반응으로 자존감을 채우지 않거든요. 연락이 자주 오면 기분이 좋지만 그게 내 가치는 아닐 거다라는 게 세워져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연락은 뜸해도 불안하지만 그게 거절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분들일 거예요. 이건 속도 싸움이 아닙니다. 연애를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라톤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산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도 싸움 하시는 분들은 빨리 고백을 받아야 돼. 다음 주까지는 관계에 진전이 없으면 접어버려야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확 답을 받아야만 해. 이런 것들이 속도 싸움 하시는 분들이 가진 마인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마인드를 갖춰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 사람이랑 천천히 친해지는 과정 자체가 좋다. 그걸 즐겨보겠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보여지겠지 하는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이 맞는 순간들이 언제 오냐면요. 둘 다 우리 사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걸 두 분 다 느낄 때, 그걸 느껴질 때,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상대가 먼저 우리와 같은 단어를 쓰기 시작할 때가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는 때입니다. 관계에 이름을 붙이려는 욕구가 위험하거든요. 이름 없이 관계를 견뎌내는 힘, 그게 1번 분들에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서로 관심이 생겼고 알아가는 중이구나, 이거를 인지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딱히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계속 만나고 연락하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1번 분들이 원하는 관계 기준은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지금 해야 될 어떤 작업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상대방 생각하느라 바쁘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지, 나는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은지, 이번 관계에서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게 뭔지.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면요, 상대의 행동에 일희 일비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다 확신이 들면 관계에 있어서도 확신이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기다. 씨앗을 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절제력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1번 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근데 포기는 더더욱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번 분들에게 필요한 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도 좋고, 만남을 즐기는 것도 좋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건 압박하는 거, 너무 자주 확인하는 거, 감정보다 태도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행동은 따뜻하게. 이게 지금 1번 분들에게 딱 맞는 온도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그 상대방 분들의 현재, 지금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우리 1번 분들 한 사람을 떠올려 주시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태빈. 중독이 되어 가고 있다. 1번 분들에게 중독이 되어 가고 있대요. 러버스가 뜨죠.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상처가 있을까요? 텐소드가 뜹니다. 마음은 아직 1번 분들에게 있는데 본인 스스로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멈춰서 있는 사람이 보여지죠. 분명히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바탕을 보면요, 요즘 마음에 멍 하나가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겉모습을 봤을 때에는. 근데 혼자 있을 때 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상처를 줬다라는 자각, 그런 미안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더 애매하거든요. 보고 싶으면 편할 텐데.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미안해서라도 다가가야 되는지. 근데 그러기엔 본인이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입니다. 솔직한 감정은요, 분명해요. 아직 설레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 1번 분들 생각이 나고요. 연락하면 1번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대요. 그리고 그런 상상도 해보신 것 같고요. 특히 밤이나 술 마셨을 때, 아니면 갑자기 기분 좋아졌을 때 충동적으로 연락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원래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또 똑같아질 수 있잖아. 정리 안 된 상태로 가는 건 무책임해. 그래서 마음을 꽉 붙잡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감정은 옆에서 난리치는데 이성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1번 분들에 대한 기억은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1번 분들을 떠올리면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웃겼던 순간, 재밌었던 거, 그리고 편했던 감정들, 그때 참 좋았는데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은 부담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기분 좋아지는 추억으로 간직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이 분들의 인생에서 아무 때나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갑자기 생각이 나고 비슷한 상황을 보면 1번 분들이 떠오르고, 그때 내 모습을 같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게 쉽게 잡지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월드, 사실 1번 분들을 뭔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리 중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지금 누굴 만날 상태인 건지,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1번이에게 다시 가도 될까? 괜히 또 흔들어 놓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 사람을 멈추게 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번 분들 싫어해서 안 온다, 안 오는 분들이다. 1번 분들이 느끼기에 나한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1번 분들이 싫어해서 안 오는 거 아니고요. 마음이 식어서 거리 두는 건 더 아니고요.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는데 지금의 자신을 믿지 못해서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라 멈춰서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조언 카드 한 장을 뽑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한 장 뽑자면 자, 봅시다. 파이브 오브 컵. 파이브 오브 컵은 아직도 그 사람만 보고 있다면 어떤 보지 못하는 다른 기회를 잃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5개의 컵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을 상징하죠. 이 관계 안에서 실망한 부분, 아쉬운 기억들, 혹은 그럴 줄 알았는데 라는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뭔가 1번 분들 지금도 그 아쉬움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을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상대방이 확실한 표현이 없어서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분들이 뱉지 않은 말에 1번 분들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상처를 더 키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제자리 걸음 중이라면 이미 흐트러진 감정선 속에서 과거에 어떤 좋았던 순간에만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들도 높죠. 그러니까 지나간 감정만 바라보시다가 남아있는 가능성을 놓칠 수 있겠다. 아직 뒤에 2개의 컵이 남아있다라는 그림처럼 1번 분들의 세계엔 아직 회복 가능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려면 고개를 돌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감정이 사랑인지 상실에 대한 미련인지를 구분해야 될 시점입니다. 미련과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대를 잃었다라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연결보다 회복이 먼저라는 신호일 겁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 주세요. 감정도 기대도. 이 관계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그에게,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대화나 감정, 새로운 감정들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번 분들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걸 붙잡지 말고 지금 1번 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걸 선택해 주세요. 이건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억지로 희망을 가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감정은 인정하시되 그 감정이 1번 분들 등을 돌리게 하진 말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분들이 떠오르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2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의 속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번 분들의 연애적인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2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의 에너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훑어볼까요? 더 풀의 그린 색깔 컬러. 레스피라. 숨쉬어. 이거죠. 자, 문은 열려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지 아직 다 같이 눈치 보는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분들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연애로까지 굴러가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위치에 설 건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카드 전체에 이런 조합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 풀의 레스피아. 지금 이번 분들의 연애 상황이 마치 절벽 끝에 서서 막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과 같다라는 뜻이죠. 뒤로 돌아갈 수도 확신 있게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 순간들. 설레임과 무모함. 설레임과 무모함 사이 어떤 줄타기가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보면 이 사람 괜찮은데? 연락이 올 때마다 폰 보는 속도가 빨라졌다든지 만날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혹시 이번엔 하는 기대감이 있다. 근데 무모한 쪽도 보여진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혼자 뭔가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시작될 수 있는 건가?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면 어쩌지 이와 같은 이런 줄타기의 특징은 시소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설렘 쪽으로 확 기울었다가 연락이 잘 되네?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내일은 무모함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다. 연락이 오늘은 뜸하네? 내가 혼자 착각한 건가? 하는 그래서 감정이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되는 느낌과 불확실한 어떤 방향성이 보여지는데 뭔가 시작되는 것 같긴 한데 예전보다 확실히 연락이 늘었다든지 만남의 빈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중이라든지 대화 주제가 점점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방향성 자체는 불확실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연애로 가는 길인지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인지 애매모호할 수 있겠다. 상대방이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행동만 계속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춤을 추는데 음악은 틀어져 있고 분위기는 있는데 서로 옆에 서 있긴 한데 관심은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시작점이 불명확하다고 해야 할까요? 가볍게 흘러가려는 강한 기류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분위기죠. 지금 이 관계의 암묵적인 룰이 자주 연락하는 거, 재밌게 대화하는 거, 가벼운 스킨십. 둘이 만나서 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가볍게 흘러가려고 할까? 너무 무거운 감정을 토로하는 것도 좋지 않고 관계를 정의 내리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게 왜 가볍게 흘러가려고 할까? 둘 다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진지하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와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상대방의 입장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데 괜히 기대를 줬다가 책임져야 할 관계로 가면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크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이 보는 이번 분들의 모습은 마냥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재밌고 대화 잘 통하고 센스가 있다. 외모나 분위기도 내 타입이야.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을 수 있어요. 호감은 확실히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분들과 연인이 됐을 때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좋은데 깊이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다.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 지내고는 싶은데 책임질 관계로는 망설임이 드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70%는 이 사람 진짜 좋긴 해. 계속 만나고 싶어. 근데 30%는 근데 연인이 된다면 아직은 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거, 관심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확실한 진전을 만들거나 미래 이야기하는 건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영복은 있는데 발은 물에 담갔는데 풍덩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발만 담근 채로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완전히 설레지도 전혀 안 설레지도 않는 그런 두근거림이 있기는 해요. 그런 느낌의 전체적인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린 색깔 컬러죠.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의미하는 컬러인데 여기에다가 레스 삐라 숨 쉬어 진정해 숨 쉬면서 천천히 가.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라. 불안해도 일단 심호흡을 해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어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된다라는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려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도 될지 아직 다 같이 눈치 보는 상태. 나는 어떤 위치에 설 건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위치에 설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다 이런 확신도 없고요.
운명적인 만남의 카드가 아니죠. 더 풀은 가볍게 시작되는 카드입니다. 그린 컬러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 새로움과 회복과 어떤 가능성이 보여지는 컬러이지만 동시에 아직 뿌리가 얕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레스피라가 야, 좀 숨 쉬고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2번 분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 괜찮은 사람인 건 확실한데 편하긴 한데 연애로 바로 묶이기엔 아직 잘 모르겠다 느끼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봐야 알 것 같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연애 단계로 말하자면 시작 직전 뭔가 테스트용 관망하는 단계다. 그리고 2번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고 있을 감정들은 주변에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감정이 이 흐름에서는 너무 정상적이게 드는 생각들이죠. 2번 분들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와 속마음, 상대방 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 그리고 속마음이 왜 다를까? 세계 완즈 때문에 그런데요. 3 오브 완즈입니다. 겉으로 보면 연락은 잘 이어질 수 있어요. 말도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썸 타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도 속으로 이 정도면 호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 있어요. 근데 아직 조금 더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뭔가 3 오브 카드가 기다림과 관망하는 태도와 계산하는 게 모두 다 들어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2번 분들이 특정 상대가 있다면 그 분들은 저 멀리서 우리 2번 분들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랑 잘 맞는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지 이런 걸 계속 재고 있다. 그러니까 다정했다가 애매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롤러코스터가 생기고 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지금 결정할 필요도 없잖아. 이러한 속마음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 관계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냐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게 나오죠.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일 거다. 이 사람이 계속 보는 건 지금 연애할 여유가 있는지, 이 관계가 내 삶을 흔들진 않는지, 시간, 돈, 에너지가 괜찮은지. 좋아, 너무 좋아. 이거보다 지금 가능한지를 먼저 보는 타입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마냥 어린 타입의 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건 2번 분들이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2번 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실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의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썸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연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행맨 카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의 연애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빠른 연애가 어렵습니다. 행맨은 멈춤과 보류, 누군가가 더 참고 기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애가 된다면 한쪽은 조금 더 가보자, 한쪽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속도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2번 분들만 이해하고 2번 분들만 기다리고 2번 분들만 애쓰는 연애. 이게 위험합니다. 가능성 제로는 아닌데 균형 잡힌 연애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구간들이 옵니다. 8개의 완즈가 뜨잖아요. 이 카드가 나오면 꼭 갑자기 이런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늘고요. 텐션이 올라가고 감정 표현이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네 생각이 자꾸나. 갑자기 보고 싶네. 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는 빠른데 깊이감이 아직이랄까요? 그래서 설레임과 기대는 있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6 오브 펜타의 이 푸른 카드, 푸른 색깔의 엘세르 아마도, 사랑받는 존재가 오라클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진짜 핵심이에요. 타로가 2번 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2번 분들이 더 주는 쪽이 되지 말래요. 먼저 연락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밀당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상대방의 반응만큼만 움직이는 거. 애매하면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엘세르 아마도는 너 노력해서 증명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장착하신다면 상대가 균형을 맞추려고 진지해지거나 2번 분들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지거나 둘 다 2번 분들에게 손해는 아닐 겁니다. 지금의 2번 분들 연애 흐름이 가능성은 있지만 미완성의 구조다. 기다림이 좀 필요한 구조감이에요. 그래서 2번 분들이 더 애쓰면 뭔가는 되겠지만 건강한 연애가 아닐 겁니다. 건강하게 흘러가는 연애가 아닐 확률이 높겠다. 지금 2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누굴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리에 서 있는 태도일 겁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한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사람의 속마음 펼쳐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요? 보여지는 속마음의 형태를 살펴보면 세븐 오브 완즈 카드.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조금 숨을 고를게. 나 숨 좀 고르고 다시 가능성들을 생각해봐도 괜찮을까? 먼저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좀 편해지고 싶대요.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생각 말고 나 숨 좀 쉬자. 이렇게. 그러니까 2번 분들에 대해 생각을 할 때도 무거운 죄책감이나 아픔보다는 너무 심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겠어. 이 마음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쪽엔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가 생겨 있어요. 그리고 2번 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잠시만요. 자, 카드들이 떨어졌어.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자, 2번 분들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선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2번 분들을 그냥 추억으로만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래를 한 번 더 그려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를 조금 더 그려보는 단계다. 아직 행동력은 없으시죠? 상대방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이미 몇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상대방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시 잡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말로만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이게 손을 뻗으면 닿을 수도 있는 관계. 그래서 마음이 더 조심스럽대요. 괜히 움직였다가 본인이 망치면 어쩌지?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러면서 일부러 멈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아직까지 가만히 있냐면 이 사람 지금 확신이 생길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타입의 분들이에요.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감정은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느낌이 들고요. 또 지금 가면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직감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마음은 2번 분들 쪽으로 가 있는데 몸은 아직 제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변화의 기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과 메시지, 우연한 소식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형태는 잘 잡히진 않거든요.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각보다 가볍게 툭 하고 올 가능성들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속마음이냐면 나만 받는 관계가 싫대요. 주기만 하거나 기대기만 하는 것도 싫어. 서로 부담 없이 균형이 맞아가는 관계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번 분들을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꽤나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뭐랄까 전체적으로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고 행동은 아직 보여주지 않으시겠지만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 2번 분들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기운이 있고요. 관계를 건강하게 다시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숨을 고르는 단계다. 타이밍을 관찰하고 있다. 급하게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보여져서 조금 기다려보세요. 급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급한 연락이 올 수 있겠다. 되게 뜬금없는 연락이 뿅 올 수 있어요.
자, 조언 카드를 한 장 봅시다. 조언 카드. 이 관계에 대한 조언. 어떤 조언의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죠? 스트렝스. 강한 감정 자체는 조절할 수 있을 때 진짜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트렝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래요. 스트렝스가 육체적인 힘보다 감정 조절하는 힘, 즉 마음의 근육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지금의 관계가 감정의 기복이 크거나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시라면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강한, 아주 강한, 가장 강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참는 것,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 주세요. 이번 분들이 참고 기다리는 중이라면 지금은 그 인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스트렝스 카드가 자존감 위에 인내를 말하지 희생이나 방치 위에 침묵을 권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춰라. 지금의 상황이요. 상대를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시고 있다면 그것에 쓰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흐름에서 내가 소모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가 될 수가 있겠죠. 무리한 표현이나 행동보다 2번 분들의 안정된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더 강한 울림을 줄 겁니다. 자, 스트렝스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드러운 사자의 힘이에요. 지금 이 관계에서 밀당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분들의 연애 전체적인 흐름과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그 사람의 속마음, 현재 속마음. 우리 3번 분들의 연애적인 위치와 에너지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고 3번 분들이 떠올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볼 겁니다. 3번 분들의 연애적인 위치와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나 지금 솔로야, 썸이야, 애매한 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킹 오브 완즈 카드의 오르덴 디비도 지금의 3번 분들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아무나랑 연애하기 싫어진 상태 아니세요? 예전 같았으면 연락 오면 설렜고 썸이면 그냥 썸 탔고 애매해도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했을 텐데 지금은 좀 달라졌대요. 킹 오브 완즈 카드는 매력이 있는 카드입니다. 에너지가 있죠. 누가 봐도 연애가 가능한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3번 분들이 이제는 선택하는 쪽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누가 다가오기는 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썸처럼 보여지는데 3번 분들 마음이 바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연애운 없는 건가 착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연애운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애 기준이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르덴 디비노가 말해주고 있는 건 지금은 아무 사람이나 엮이면 안 되는 시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3번 분들 위치가 연애의 문 앞에 서서 들어갈 사람을 고르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문 안쪽을 과거라고 치면 예전에 경험했던 연애들, 상처받았던 기억들,
사랑은 이런 거다 했던 낡은 믿음들, 뭔가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맞춰보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것들이 과거였다면 문 밖, 미래이죠, 미래. 이 문 밖에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가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3번 분들과 진짜 맞는 사람, 그 사람들과 건강한 연애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3번 분들이 문 밖에, 문 앞에, 문 손잡이는 잡은 것 같거든요. 열기 직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열진 않은 느낌. 왜냐면 준비하는 중인 것 같거든요. 연애 중도 아니고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닌 이 애매한 상태의 정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특정한 관계를 진행 중이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식적으로 사귀는 사람도 없으실 것 같고 확실하게 연인으로 들어온 포지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없다, 쉰다 이런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으론 연애 생각을 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나 설레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시즌 끝나고 오픈 시즌일 때 경기는 안 뛰지만 훈련은 하고 있는 컨디션 회복 중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중인 그러한 느낌의 우리 3번 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3번 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킹 오브 완즈 카드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강한 욕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카드가 의미해주고 있는 게 3번 분들 안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주도하겠어 이런 거죠. 끌려다니는 연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수동적으로만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이런 느낌의 에너지를 뿜고 있으시다. 그러니까 3번 분들 기준에 맞는 사람이랑만 시작하고 싶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자존감의 회복, 받아주는 게 어떤 감사한 마인드의 탈피. 내가 선택하는 입장으로 전환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전환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카드 보이시죠? 오르덴 디비노, 벽옥색의 오르덴 디비노, 치유와 보호의 색입니다. 균형과 안정을 보여주고 내면의 평화를 나타내는 색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성한 질서라는 게 우주의 질서에 맡기기,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내려놔라. 강하게 뭔가 주도하되 조급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의 기준은 확고하게 세우되 억지로 당장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연애 관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항상 뭔가 직전에서 저는 멈추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의 심의에 걸릴까봐 살짝 가려두긴 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3번 분들이 지금 아예 안 되는 관계, 진짜 별로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의 다 된 관계, 고백만 남은 썸이라든지 서로 좋아하는데 타이밍이 애매한 관계라든지 이런 걸 자꾸 만나게 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3번 분들의 에너지가 혼자서도 괜찮고 외로움에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 분들도 대충 대답하거나 대충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 근데 문제가 상대가 항상 마지막 책임감 앞에서 멈춘다라는 건데요.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닌 사람들만 만난다든지 너 되게 좋은데 확신이 아직 안 들어 이런 느낌 있죠. 조금만 더 알아가자 이런 느낌. 항상 완성을 앞두고 완성을 직전에서 멈추는 느낌. 그래서 3번 분들의 연애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그 애매한 구간에 오래 머무는 느낌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 연애의 흐름이 정체되는 진짜 이유는 상대 문제? 아니면 3번 분들의 문제? 나이트 오브 컵은 이 정체의 이유는 감정은 많은데 책임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은 굉장히 예쁘게 해요. 감정 표현을 잘하고 분위기 잡는 거 굉장히 천재적이죠. 그런데 관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선택은 미루면서 행동은 없어요. 예전에 3번 분들이라면 그래도 나 좋다는 게 어디야? 감정이 있는 게 어디야?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의 3번 분들은 그 단계에서 멈춰서 버린 거죠. 그래서 흐름이 가지 않고 있는 거다.
이 정체의 뭔가 진짜 원인을 보자면 이 정체감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감정이 미성숙한 것도 있는데 3번 분들의 기준이 상승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3번 분들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절대 아니죠. 흐름은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연애의 흐름의 현실적인 방향성을 보면 뭐랄까 3번 분들이 앞에 있었으면 그래서 이거 연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지먼트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중간지대가 사라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썸이 고백하거나 끝나거나 짝사랑은 말하거나 마음을 접거나 연애 중이신 분들이라면 계속 갈지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할지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질질 끄는 건 끝날 거다. 앞으로의 흐름이. 그러니까 연애의 가능성이 있냐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서로 각오가 맞을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쪽만 더 좋아하는 구조는 이제 3번 분들이 못 견딜걸요?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흐름상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온다. 8개의 펜타클. 드라마 같은 전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죠? 그쵸?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한 연락과 자주 마주친다든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교류감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진짜 태도가 보이는 시기일 거예요. 이때 3번 분들이 느낄 감정들은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행동이 있네. 이런 느낌으로 구분이 지어질 거고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생기실 것 같다. 그래서 3번 분들 마음이 되게 또렷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3번 분들이 꼭 지켜야 할 기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개의 펜타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파시엔시아라는 오라클 카드가 뜨죠. 이 카드를 말씀드려보자면 설레는 사람 말고 남을 사람을 골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시엔시아는 참으라는 말 없어요.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아는 어른의 여유이죠. 지금의 3번 분들 매달릴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선택받아야 할 위치도 아닙니다. 고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의 3번 분들 연애운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연애나 하지 않게 된 상태이시고 그래서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해지셨다면 조급해지지 마세요. 지금의 흐름 꽤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러 오셨겠죠? 그 분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추가 카드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번 분들의 연애적인 기류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3번 분들이 생각하는 특정 그 인물에 대한 현재 에너지로 보는 속마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매지션. 히에로폰트. 에너지가 강한데요? 그러니까 3번 분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바빠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중이래요. 오히려 가만히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말이 없고요. 행동이 느리고 되게 무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요. 마음이 이미 혼자서 드라마 16부작은 찍고도 남았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 3번 분들과 관련된 미래를 혼자서 다 살아봤어요. 굉장히 사귀면 어떨지, 오래가면 어떤 그림일지, 잘 되면 좋은데 망하면 내가 얼마나 흔들릴지. 그래서 감정이 가볍지가 않아요. 좋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인생에 영향을 주는 감정인데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못 다가가는 스타일인 게 맞거든요. 이게 진짜 포인트죠. 보통은 좋으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던지 뭐 차 한잔 하실래요? 라도 약간 하잖아요. 들이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너무 좋으면 망칠까봐 딱 멈추는 스타일의 분들입니다. 실수할까봐, 말 잘못해서 어색해질까봐, 괜히 내가 상처 줄까봐.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속도 조절을 혼자서 좀 과하게 하는 느낌도 있어요. 마음속의 고백은 이미 여러 번 했거든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속으로는 이미 고백했어요. 되게 여러 버전으로. 진지한 버전도 있고 로맨틱한 버전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버전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는
웃기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뭔가 약간 다시 접어두니까. 근데 속마음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끌림이 있고 집착도 있고 되게 매력적이게 3번 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을 잠깐 스쳐갈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한테 3번 분들은 심심할 때 연락하는 사람이라든지 외로울 때 잠깐 기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을 만약에 건든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무게감이거든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느리고 더 겁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본인의 자리가 먼저래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지금 여유가 많진 않아요. 현생 이슈가 있어요. 일이라든지 책임감,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굴 책임질 상태인가? 라는 질문들이 있죠.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어 보입니다. 급하지 않고요. 대신 진짜 오래 보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의 결론은 지금 확 당기지 말고 천천히 가서 나중에 진짜 안정적으로 가야지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답함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3번 분들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냐? 밀당만 하냐? 계산만 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을 너무 진지하게 봐서 행동이 느린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3번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죠. 그냥 이 사람의 속도에 맡길지 아니면 3번 분들이 살짝 신호를 던져서 숨통을 틔워줄지 그거는 3번 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의 카드 한 장을 뽑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언의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킹 오브 완주. 펜타클이군요. 킹 오브 펜타클이 뜨니다. 킹 오브 펜타클은 안정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보다 기반을 먼저 챙겨야 될 때가 아닐까. 이 관계에서 3번 분들이 가져가야 될 태도는 감정적인 충만보다 현실적인 기반, 안정성, 책임감 있는 연결을 우선시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상대가 매력적이거나 감정적인 교류가 충분히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이 관계가 실제로 내 삶에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가 더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누가 더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킹 오브 펜타클은 준비된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에 이 관계에서 3번 분들이 계속 주는 입장이라면 그 흐름이 불균형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대가 정서적인 그리고 물질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체크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감정은 충분해도 태도는 성숙하게, 이 관계는 뜨겁기보다는 깊게 흘러가야 건강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주 떠보는 태도, 혹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말만 많은 태도들은 지금 관계의 흐름을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만 기대지 마시고 현실적인 기반과 비전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상대방이 준비가 된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성숙한 애정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내가 이끌고 만들겠다라는 주도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시즌이 아니실까.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랑을 말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감정보다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우선인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카드의 조언은 킹 오브 펜타의 그 조언은 그런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 분들의 속마음 조금 풀리셨나요? 자, 카드는 늘 재미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시각으로 내가 조언을 받고 생각을 좀 달리 해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카드의 메시지들은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3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번 분들의 전체적인 연애의 기운을 살펴보고 딱 한 명, 제너럴이니까 어떤 상대도 상관이 없지만 연애적인 부분을 초점해서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분들의 속마음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분들의 연애 오늘 먼저 볼까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의 노란 컬러, 노란색 컬러의 컴프렌시온 에스피리투알, 영적인 이해라는 오라클 카드가 뜹니다.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준비 중이다 라는 건데요. 날씨로 말하게 되면 해는 떠 있는데 바람이 차가운 어떤 초봄의 날씨라고 해야 되나요? 햇빛은 있는데 아직 바람이 차가운 날. 그러니까 3월의 초순 어느 오후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고 근데 바람이 한번 불면 좀 쌀쌀하네 춥네 하는 정도 있죠. 뭔가 어떤 희망의 햇살이다. 연애로 치자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새로운 가능성들도 보이고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거나 곧 나타날 것 같은, 내 앞에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든지,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연애 생각은 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가운 어떤 바람이라는 게 현실이죠, 현실. 이 현실은 그런 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고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도 약간 불확실하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형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애운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다만 지금 당장 불타오르는 사랑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연애를 배우는 중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을 다시 세팅하고 있다든지 예전 연애랑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시기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느리고 감정도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에요. 이때 근데 단순하게 외로워서 연애한다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진지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해도 되나? 이걸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오브 펜타가 보여주는 거는 시작 단계죠. 초보자의 설레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조심스러운 첫걸음이 보여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펜타클이 되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거, 현실적인 가능성도 보고 구체적인 기회나 물질적인 실제적인 진전이 있을 때 뜨는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좀 괜찮으신 분들을 만났다거나 기존에 알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든지 소개팅과 미팅 제안이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4번 분들에게 관심 보이는 게 느껴지시거나 혹은 뉴페이스가 곧 나타날 것 같은데 하는 묘한 예감들이 드시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 4번 분들의 연애가 보내는 힌트가 4개의 완주의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힌트는 의외로 긍정적입니다. 4번 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면 재미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즘 반복되는 게 있다면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만나면 편하다든지 만나면 편하다든지 분위기가 좋다 느낀다든지 근데 더 깊어지지는 않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지 않으실까. 예전 같으면 그래도 설레니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근데 이 관계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패의 패턴이 아니라 연애의 기준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더 애매한 관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편한데 애매한 사람에 오래 머물지 말래요. 지금의 우리 4번 분들의 연애 시장에서 어떤 매력을 펼치시고 있는 것 같냐면 킹소드가 힌트를 주죠. 지금의 4번 분들의 연애 매력은 한마디로 말씀드려보자면 똑똑하고 냉정해 보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말이 통한다. 기준이 있다.
감정에 어떤 휘둘리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인상도 같이 준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4번 분들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괜히 다가갔다가 바로 정리당할 것 같은, 컷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썸이 쉽게 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표정이라든지 약간의 리액션이 조금 부족하실 수 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 그 다음 판단, 그 다음 감정 순이 맞는 거여서 이 순서라서 연애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이제 대충 만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뉴페이스가 나타난다면 더 문카드, 달카드, 이 카드가 나왔을 땐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다. 다가오는 인연, 처음엔 좀 헷갈릴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상대방이 속마음을 잘 안 보여주는 타입이라든지 말은 좋은데 행동이 애매하다든지 4번 분들이 계속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 자체는 운명적인 로맨스 같다? 라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나를 시험하는 인연일 거다. 4번 분들은 시험하는 인연의 형태로 올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건 감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 감으로 믿지 말자.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겠다. 그러니까 느낌 좋은데 하나로 버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인연 자체가 잡으라고 온 사람이라기보다 4번 분들의 기준을 확인하라고 온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연애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에이스 오브 소드.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말과 어떤 선긋기? 말과 어떤 선긋기가 보여집니다. 애매하면 애매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썸이야? 라고 묻기 시작하는 느낌. 마음속으로만 참던 거 이제 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연애운에 폭발되는 신호가 아니지만 연애의 체질이 바뀌는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갑자기 멀어지는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정리 비용이죠. 지금 연애가 4번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퀸 오브 소드의 남색 컬러, 엑스프레시온 에스크레타, 글로 표현하래요. 이 카드의 메시지는 진짜 명확합니다. 이번에 4번 분들의 기준을 말해도 된대요. 참으면서 오래가는 연애 아닙니다. 눈치 보면서 맞춰가는 관계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말하고 쓰고 표현해야 되는 시기다. 연애는 더 이상 잘 보이기 게임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4번 분들은 사랑을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연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연애나 안 하게 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랄까 이번에는 4번 분들이 기준을 세워도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4번 분들이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왔던 연애들 있죠. 나는 이게 불편한데 그냥 참자.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줬다든지 내 취향보다 상대방의 취향이 우선이 되었다든지 내가 참으면 관계가 편해지겠지 하고 참아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4번 분들의 기준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거다. 그런 연애를 하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타협이 가능한 것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낼 줄 알고요. 이 정도는 안 돼.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관계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러이러해. 내 의견은 이러이러하다. 눈치 안 보고 의견을 표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면 다르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다. 퀸 오브 소드의 특징이 뭐냐면 칼을 든 여왕이죠. 칼이라는 게 명확한 판단과 냉정한 이성, 경계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줄 아는 용기, 이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왕이잖아요. 여왕. 이 칼을 든 여왕. 여왕이라는 게 굉장히 성숙하고 자기 확신이 있고 리더십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합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기준으로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퀸소드가 연애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굉장히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은 양보하지 못하겠어. 라든지 그런 감정과 이성의 균형, 그거를 잘 좋아하지만 맹목적이지 않게, 설레지만 판단력을 잃지 않게, 배려하되 희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경계선의 설정이 제대로 될 거다. 여기까지는 오케이고 이것부터는 아니야. 이건 내가 존중받아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다. 근데 보세요. 지금 오라클 카드에 엑스프레시온 에스크레타, 글로 표현하기가 떴잖아요. 왜 글로 표현을 하는 걸까? 말로 하면 감정에 휩쓸려서 두서없이 나올 수 있어요. 말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고 정확한 표현을 못 해낼 수도 있죠. 나중에 내가 그렇게 말했나? 라고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글로 쓰게 되면 차분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해질 겁니다. 상대방도 천천히 읽고 이해가 가능해질 거예요. 기록으로 남아서 오해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해야 될 것들은 내 기준과 가치관, 나는 연애할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편했던 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불편했던 점,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경계선. 나는 연락 없이 연락을 취소하는 거, 약속을 취소하는 건 정말 힘들어. 바빠도 한마디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그런 경계선들, 그런 것들은 하셔야 되겠다. 그것도 글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춰졌던 게 아닐까. 4번 분들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4번 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감정을 숨긴다든지 내 취향을 숨긴다든지 눈치를 보거나 낮은 기준을 설정해서 조금 더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4번 분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것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표현과 의사소통이 좌우해야 될 시기다, 좌우할 시기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연애적인 기류,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으니까요. 4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의 속마음을 살펴봅시다. 자, 4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 자, 4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4번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이 사람의 머릿속의 상황부터 들여다 볼게요. 그쵸. 완즈, 세븐 오브 완즈. 이 사람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기울었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 망칠까봐 혼자서 시뮬레이션만 계속 돌리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겉보기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4번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이랑 미묘하게 달라지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를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예전보다 말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4번 분들의 반응을 예전보다 오래 보고 판단한다든지 4번 분들이 한 말을 며칠 뒤에 다시 언급하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모드로 바뀐 거예요. 4번 분들을 그냥 편한 사람, 스쳐 지나갈 사람으로 본다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죠. 혼자서 이미 둘의 일상 장면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힌트가 되죠. 이 사람의 상상 속은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불타는 고백 같은 건 없어요. 대신 그냥 같이 웃는 장면들, 말 없어도 편안한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들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서도 스스로 놀라요. 나 이 사람이랑 있으면 되게 편안한 그림을 많이 생각하네. 이런 식으로. 이 단계까지 왔다면 되게 깊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겉으로 차가워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 게 습관인 타입이에요. 감정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지 않고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분석을 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타입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맞는지보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사고가 안 날지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수가 없고 말을 줄이고 쿨한 척하고 괜히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헷갈리는 이유, 우리 4번 분들이 만약에 헷갈리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헷갈리는 이유는 내가 다가가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람을 흔드는 포인트는 딱 이거거든요.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혼자 앞서가는 건 아닐까? 지금 이 타이밍에 맞는 행동인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발 나갔다가 두 발 다시 물러서는 형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나 사실 너랑 있으면 되게 편해. 요즘 네 생각 되게 자주 해. 우리 이 관계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인데요. 지금 말하면 너무 갑작스러울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래서 계속 저장만 하고 전송 버튼은 못 누르는 상태인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보다 문자가 훨씬 편안한 이유가 이 사람 감정을 얘기할 때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즉각적인 반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지나 카톡, 글, 뭔가 편지 이런 건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내면 되니까 훨씬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꺼내게 된다면 대화보다 메시지 쪽일 확률이 훨씬 높겠다. 자, 이분들 속마음을 살펴보면 확신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4번 분들의 태도가 엄청 중요해지겠네요. 너무 차가우면 아닌가 보다 하고 접고, 너무 들이대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 멈추고, 살짝 따뜻하면 마음속의 계산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다. 아니면 아주 약한 신호 하나 던진다.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간다든지, 대신 답답함은 4번 분들의 몫이겠죠. 그게 나는 싫다라고 한다면 너랑 얘기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요즘 네 말이 자꾸 기억에 맴도네. 라는 정도만 말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 사람 머릿속에서 가설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서 다가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샤이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상처가 아무래도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의 메시지를 한 장 뽑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한 조언, 어떤 카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자, 6 오브 소드가 뜹니다. 7 오브 소드에 6 오브 소드. 6 오브 소드는 이동과 감정의 거리두기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마음의 정리, 그리고 감정적인 회복, 이전 관계 또는 상처에서의 이별을 말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변화에 대한 준비된 탈출을 예고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무언가를 붙잡기보다 천천히 떠나는 방향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 오브 소드는 감정적으로 무거운 시기에서 거리를 두면서 회복하려는 흐름을 뜻하거든요. 지금 이 관계에서 우리 4번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붙잡아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혼자만 노력하는 느낌이었을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남아있지만 이 관계가 이미 4번 분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이 4번 분들의 감정을 다 이해하거나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자신만의 혼란 속에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분들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지금 필요한 태도가요. 조용히 거리를 두고 그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이건 반드시
뭐 깨세요, 이 관계를 깨버리세요, 접으세요, 헤어지세요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를 멈추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 가기엔 균형이 맞지 않는 배에 탄 느낌이 크기 때문에 먼저 안정적인 마음의 땅을 찾는 게 훨씬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더 다가가는 용기가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하겠다. 모든 진실을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관계는 말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큰 보호가 되거든요. 떠난다라는 게 패배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다만 스스로를 속인 채 남아있지는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되 나 자신에게만은 정직하셨으면 좋겠네요. 4번 분들이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닌 4번 분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분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카드의 메시지들은 다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4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 이렇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건 재미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른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겠다.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